윤석열이 방금 했던 반성과 민생 언급이 오히려 역풍이 될 거라고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30%, 서울 여론조사에서는 무려 2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크게 사과를 하거나 대통령이 민생을 둘러보겠다고 다짐하면 지지율 반등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도 아는 겁니다. 굳이 제가 해석해 드리지 않아도 윤석열의 사과가 얼마나 허상적인 이야기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한데 국민들을 얼마나 혹하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윤석열의 반성 발언은 이 문장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우리 내각에서 좀 많이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다. 이 소리는 결국 본인 고집대로 계속하겠다는 말밖에는 안 됩니다. 만약 진짜로 반성을 하고 본인이 변화하겠다고 느끼는 사람이었다면 당장 정책부터 싹 다 손을 본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리는 현재 본인이 추진하고 고집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즉 본인이 말한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선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추진하라. 이런 소리인 겁니다. 이건 이미 국힘 인사에서도 드러납니다. 김기현 체제는 윤석열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없던 정치인이 한순간 당대표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윤석열의 입김 덕이었습니다. 윤석열 입김 때문에 당대표 선출 방식이 바뀌고 김기현이라는 이름도 이때부터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이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그래서 김기현 체제부터 갈아치웠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기현 체제를 그대로 두겠다는 건 본인 고집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고 이건 결국 변화가 없다는 소리가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변화를 외치고 민심을 운운한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 지지해 줄까요? 윤석열의 얕은 멍청한 수가 그대로 드러났고 이미 국민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성하겠다고 하지만 반성을 안 합니다. 심지어 이번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 전통적 보수 기반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국힘 지지층과 보수 지지층, 60대와 70대에서 일제히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지율도 지난주 58%였던 것이 45%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긍정평가를 역전했습니다. 만약 제가 윤석열이었다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가장 소홀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해외 순방 이후로 기자회견 한 번 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리핑도 없고 성과에 대해서 설명도 없습니다.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긴 했겠지만 적어도 기자회견 정도는 했었어야 하지 않냐는 겁니다.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런 걸 통해 소통을 실제로 한다고 하고 도어스태핑도 부활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지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1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야당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하고 실제로 만나서 무조건 까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안할 건 제안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품위 있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이 한 번도 안 했던 것이 야당과의 만남입니다. 진짜 변화를 원했다면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해야 하는데 반성하겠다는 것도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무런 반박도 없을 자리에서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짓 하고 똑같다는 건데 누가 이걸 변화로 볼까요? 윤석열 지지율이 30%로 떨어지니 국힘 지지율도 30%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실제로 내년 총선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농담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라면 민주당 200석이 현실화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민주당 200석을 만들어주려고 총선에 출마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어딨나요?
윤석열은 변화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고 있고, 그렇다고 국힘도 변화를 꾀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지도부가 윤석열 하수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넘어서는 혁신을 생각할 수도 없고 추진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바라나요? 김기현을 비롯한 지도부 전체가 사퇴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코미디입니다. 이러니 슬슬 국힘 내부에서도 못 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윤석열을 등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재명 비리 타령하다가 강서구에서 참패했다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전략을 지적한 거죠. 윤석열의 전략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 실력과 비전으로 국민들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이재명하고 문재인을 까면 그 반사 이익으로 본인이 올라갈 거라는 안일한 생각만 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바보로 알면 이따위 생각으로 1년 반 넘게 있었냐는 겁니다. 지난 임기 동안 이재명 대표에만 집착해 수사뿐만 아니라 수차례 기소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국힘한테 치명적인 건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 아니라 보선에서 참패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의 전략대로 움직인 결과가 보선 참패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마치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었다면 지금처럼 막 나가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시 후보와의 표 차이는 고작 0.7%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있으며 우린 주제를 그렇게 모르냐 이겁니다. 윤석열 스스로 말했습니다.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이 없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훈수 두듯 말하더니 결국 본인이 더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처참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똑같을 거라는 거죠. 이제는 하다 한동훈 정계 입문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두 번 나오는 소리가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나오는 말이라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한동훈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총선 역할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총선까지 윤석열 오른팔들로 치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기도 합니다. 총선에서 국힘이 똘똘 뭉쳐서 표를 받아야 하는 것도 벅찬 상황에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뜩이나 표 받기도 힘든 국힘인데 그런 표를 또 분산해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생활 능력조차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번 찍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사람인 걸 알고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찍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어떻게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비명을 끌어안고 총선을 준비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시점이 나온 이상 국힘은 이미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다툼에만 집착하고 있고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본인들의 내실은 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최악이라는 사실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설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 권력을 앞세워서 본인 오른팔들을 앞세워서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했을 겁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내려오라 이겁니다. 그게 국힘한테 도움되는 일이고 국민한테 도움되는 일입니다. 혹시 내려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까봐 무서워서 그런 건가요?